부자가 목표인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QQQ나 QLD 혹은 TQQQ의 차트를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부자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 그 자체가 목적인 인생은 결국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SK 하이닉스 직원의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뼈를 때리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정말 대유튜브의 시대다. 남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흡수하고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들을 한껏 멋들어지게 자기가 생각한 것 마냥 내뱉는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당연히 돈은 많을수록 좋다. 더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벌지 상세한 계획을 세우면 더더욱 좋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을 내뱉을 뿐이다.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야. 은퇴하고 배당금으로 먹고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거야. 라는 똑같은 대답들을 하고 있다. 돈으로 시작된 꿈은 돈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목표가 돈이라면 종착역도 돈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의 꿈이자 목표 종착역도 돈인가? 물론 돈일 수 있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남들이 늘어놓은 뻔한 이야기 말고 진짜 너의 이야기를 좀 해봐라. 부자들은 저마다의 터닝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인생 이야기다. 남들이 세워놓은 깃발은 너의 깃발인가? 머릿속 깃발을 바라보며 저것이 내 깃발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의 깃발은 저쪽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눈을 돌리고 너만의 깃발을 꽂아봐라. 그 정도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또 앵무새처럼 되뇌겠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글의 필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딱 들어맞으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주 묘하고도 슬픈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거 하나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오직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다 보니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어려워집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는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대신에 남들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어 대학생이 되었더니 이번에는 이왕 취업하는 거 대기업에 가면 돈도 많이 주고 일도 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바라보고 지원했다가 죄다 떨어지고 결국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이 악물고 일하다가 역시 대기업이 답인가 싶어서 경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남들도 인정해주고 부모님도 기뻐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지만 나는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온 기계가 아닐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타인의 의지에 이끌려온 것 같아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서글픈 철학적 질문에 잠기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창을 켜고 인생의 목표를 검색합니다. 게시판에는 눈물겨운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 목표가 없는데 다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시나요? 내 인생의 소중한 나침반을 남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멋져 보이는 정답 같은 목표를 발견해서 그대로 베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5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을 쳐왔기 때문에 보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말하면 틀렸다고 지적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가진 타인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베스트 목표 5개를 던져주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내 꿈으로 삼겠다는 식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진짜 목표를 모르고 스스로 발견할 힘도 없으니 인간은 가장 만만하고
직관적인 가짜 목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일단 돈이나 무지막지하게 벌고 보자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2030세대의 70% 이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았습니다. 돈만 많으면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고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기도 전에 명품을 휘감으며 이미 부자인 척을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한 달 동안 피땀 흘려번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 가방 하나를 사고 그것을 SNS에 올리며 나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증을 요구합니다. 타인에게 존재를 평가받으려 발버둥치는 이 서글픈 현상은 사실 극심한 마음의 결핍과 불안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같은 비교의 굴레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오직 TQQQ의 대박뿐이라고 믿으며 3배 레버리지의 세계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뛰어듭니다. 남들이 우상향을 외치는 QQQ를 사고 더 빨리 부자가 되겠다며 2배 레버리지인 QLD를 공부하고 종래에는 하루 만에 수십 %가 오르내리는 TQQQ에 내 인생 전체를 베팅합니다. 하지만 사실 돈은 철저하게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도구가 목표가 되는 순간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는 반드시 방향을 잃고 난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화폐이며 내가 원하는 진짜 가치로 바꾸기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돈은 스마트폰을 켜기 위한 보조 배터리와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득 충전했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본체가 살아있어야 하고 그 안에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있어야 비로소 보조 배터리의 전력이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100%로 꽉 채우는 것 자체를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스마트폰이 지금 어디에 뒹굴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하고 싶은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산의 액수라는 배터리 잔량만 늘리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라는 숫자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짝사랑에 깊이 빠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가질 수 없을수록 집착은 심해지고 눈앞에 그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많이 벌면 모든 불행이 치유되고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돈이 극도로 부족했을 때는 오직 돈만 보고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잠도 줄여가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나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직장을 탈출한 자산가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는 그저 회사 월급만큼만 매달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의 파이프라인만 생기면 당장 사표를 던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인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언제나 더 높은 위만 쳐다보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를 통과하는 순간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사람들은 시야에서 지워지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다시 비교하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결국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순에 빠집니다. 내가 가던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 극심한 무력감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 돈을 조금 벌면 제네시스 GV80 같은 훌륭한 국산차를 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깔린 수많은 외제차들을 보며 금세 시선이 올라갑니다. 삼각별 엠블럼이 박힌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는 타야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E클래스로 차를 바꿉니다. E클래스를 타다 보니 이제는 저 멀리 S클래스가 보이고 결국 무리해서 포르쉐로 넘어갑니다. 포르쉐 정도 타면 이제 정말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그 위에는 3억 원이 넘어가는 이탈리아산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버티고 있고 그 끝에는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의 액수를 목표로 삼는 투자가 바로 이와 똑같은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면 딱 2가지 질문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두 번째, 언제부터 그것을 시작할 것인가?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 목표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자산이 부족해서 당장 실행할 수 없지만 만약 내 통장에 돈이 충분히 쌓인다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소비는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사고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슈퍼카를 사는 것은 주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소비 행위일 뿐입니다. 소비가 주는 쾌락은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소비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속할 때 내 영혼이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지 치열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QQQ와 QLD를 꾸준히 모아 자산을 튼튼하게 불린 뒤 40이나 50살에 이 치열한 직장 생활을 은퇴하겠다.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 돈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쓰며 작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이 꿈은 아주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글을 쓰는 행동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그 고귀한 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 배터리로서 아주 훌륭하게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숫자로 가득 찬 화려한 목표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흔드는 깃발을 영혼 없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QQQ가 최고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매수하고 TQQQ로 대박이 났다는 소문에 흔들려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하는 삶은 결국 타인의 깃발 아래서 평생 종노릇하는 서글픈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선을 이제 내부로 돌려 당신만의 진짜 깃발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깃발을 향해 우직하고 단단하게 걸어가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이 무조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어디에 써야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